여보세요? 네, 오광수 저 변호사님 되시죠? 예, 예. 그 예전에 그 서산지청 있을 때 그 박수사관 그 예, 아시죠?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저기 마약 수사과로 전부 발령하셨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 박수사관이요? 예, 예. 그 박수사관 예전에 그 저기 부산 차장으로 있을 때도 찾아가서 그 여기 본인 이제 그 인사 그 부당한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예, 누구십니까, 근데? 아, 예, 저는 그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강 기자님이시구나. 예,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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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산지청에서 그 근무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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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6급 수사관이, 예, 수사관이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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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박수사관이라고, 그분을 예. 제 왜 이름은, 갑자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근무부서를 그 당시에, 왜 예, 그 예. 수사부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분을 그때 마약 전담 검사실로 인사를 냈다고 하던데, 원래 제가 그분이 성함이 모르겠는데, 예, 마약 수사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수사부서에 있었던 분이고요. 아니, 그럼 정확하게 취재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우리 마약 수사하셨던 분 중에서 예, 애근하면서 예, 이를테면 근무 시간에 애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한 게 적발이 돼가지고 예. 아마 징계 관련됐을 겁니다.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확히 확인이 됐는데, 혹시 그 예전에 이분이 예, 그 서산지청에서 근무할 때 그 선진 전공 이 공장 그 건립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전혀 저는 뭐 금시초문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그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신가요? 예, 부산지검 예, 저 2차장으로 근무할 때, 예, 예. 그때 이분이 제 우리가, 기억에는 그런 게 없고 우리 네, 마약 수사관이 적절치 못한 게 있어가지고 네, 아마 대검에서 관련된 그런 징계랄까 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인사조치한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청장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임무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제가 임의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 예,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해 올 때는, 예, 우리 예, 오 변호사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예, 부산지검 근무하실 때, 예. 나눴던 그 통화 녹취록까지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마 무슨 뭐 마약 사관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약 수사관이었는데, 예. 그 그 마약 수사관을 이분은 어쨌든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걸 마약 수사로 수사 그 전담. 수사과라고 하더라도 네, 마약을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약 사관들은 애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애근하면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게 나와가지고 네. 그런 거는 대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고 사실 이제 이름을 좀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오광수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안, 그 문제가 됐던 그 인사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수사과에서 근무하고는 있었는데 그 마약 뭐 직렬로 분류가 됐던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지청에 보면 이 이제 마약 수사가 이제 뭐 큰 청은 뭐 대여섯 명, 작은 청에는 한 두세 명 정도 이 수사관 중에서 마약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이분이 마약 담당자로 지정을 받긴 했지만 일반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정만 됐을 뿐이지 일반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그래요. 일반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역 유지와 관련된 비리를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약 수사 전담 검사실로 이제 배치가 됐다는 거고.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분이 마약 수사 업무를 하면서 외근 과정에서 이제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업무가 아니고 어쨌든 딴 일로 해서 이제 근태가 문제가 돼서 징계 조치를 한 것이다. 징계 조치를 해서 대구지검으로 지금 발령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분한테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검하고 인사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다는 건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대구지검으로 발령 받았을 때 대검 마약과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수사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징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분명히 징계는 아니고 지청장님이 자네의 발전을 위해서 대구지검으로 발령을 내는 거니 그렇게 알고 가시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녹음은 뭐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근태가 안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인사 평정 자료를 보게 되면 최소한 평균 이상가는 평정을 받고 있었던 분이고, 마약 수사로 외근을 한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오광수 변호사는 없는 사실을 사실 좀 만들어 좀 대고 있는 거고,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일이긴 한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대검 이 마약 담당 인사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던 기록들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이제 추가로 제보를 해 오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오광수 변호사가 본인이 부산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이분을 만났을 때 본인이 약간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을 사실상 거의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이게 녹취록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녹취록을 한번 좀 볼까요? 슬라이드 29번인데 이게 이제 좀 키워줘 보시겠습니까? 좌측 녹취록 참고사항. 네, 우리 PD님, 아니 왼쪽 거요, 왼쪽. 녹음 자체는 없나요? 네, 녹음도 지금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녹음 일시가 2009년 5월 1일이고요. 네. 녹음 장소가 부산지검 제2차장 검사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녹취록을 위해서 녹음 테이프가 제공이 됐고, 녹취록 매수는 4매고, 그리고 대화자가 박땡땡, 저한테 제보자입니다. 서산지청의 6급 수사관이었고요. 그리고 또 오광수. 그리고 요건 지금 공인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건 공인된 녹취록이에요. 네. 공인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게 속기사 사무실, 스피드 속기 사무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 증거 능력이 있는 속기록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 속기록에 당시 부산지검에 이분이 찾아가서 그 오광수 당시 차장 검사와 나누던 대화 내용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줘 보시겠습니까? 오광수 변호사, 그 당시 차장이죠. 네. 나는 또 누구라고? 지난번에 대구 갔었던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여기까지.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네요.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얼굴이 더 안 좋아졌지요. 하도 고민을 해서. 하하하, 많이 힘들어? 지낼만 합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원래 집이 뭐야? 가족들이 이쪽에 있었던가? 전주에 있지요. 전주에. 거기 남원지청 계장이 가족이 부산에 있다 그러더라고. 제가 대구에 발령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빨리 갔네. 나도 온 지 벌써 지금 4개월 됐나? 그러고 싶어. 그리고 제가 조금 이상해서 대검 마약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그 내용에 설명했던 거. 대검 마약과에 전화를 해봤더니 지청장, 그리고 키워줘 보세요. 지청장님께서 마약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제가 미우셨나 하고 한 번 했더니 하하하하, 누가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한 것처럼 예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은 있어. 내가 봤을 때 어디든지 지휘권이 있으려면 나름대로 영이 서야지.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세월이 갔으니까 뭐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 또 그렇게 강한 파도는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 여기서 본인이 얘기했지만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실을 인정을 하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은 자신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대들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휘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그런 인사가 아님을 또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여기서도 한번 보면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뒤에 좀 더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무례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오해를 하신 것 같고 마약과에서도 저희한테 기준 없이 인사를 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지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그런 것 같다. 자세한 건 모르겠다. 마약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청장님이 그때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나가더라도 차장님께서 오해를 좀 풀어주십사 해갖고 자네가 이야기하는데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뭐랄까 공평하게 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 크겠지 뭐 이렇게 여기서 사실상 본인이 그 당시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사실상 이제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취를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대검에 진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진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퇴직을 했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오광수 지청장도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없던 일로 가슴에만 묻어두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민정수석으로까지 거론이 되니까 이렇게 그 부당한 인사를 했었던 분이 정당한 수사를 사실상 막을 목적으로 이런 부당한 인사를 했던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되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민주당의 또 홈페이지에다가 이분이 또 지금 본인의 이제 이 억울한 사연도 올려놓기는 했는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광수 변호사분은 이분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근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검 과장하고 협의 끝에 조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요 당시 부산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징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광수 변호사가 다시 이때 본인이 부산지청 차창했을 때 왜 종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휘관으로서 영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그 오광수 변호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사자인 오광수 변호사를 상대로 해명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